각설하고 도시개발법인데 국계법하고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여러분 절묘하게 한번 연결해 봅시다. 자, 이게 국계법을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은 확실히 우리가 이해가 빠릅니다. 자, 국계법은 국토의 계획 및 뭐라고 했어요?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강의할 때 자,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에 관한 법이다.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이다. 그럼 공법은 단순한 과목이야. 공부해보면 알겠지만은 처음엔 여러분 할 때 양이 많아가 양에 질려서 힘들어 했지만 가면 갈수록 아,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 겁니다. 지금 지금 시중에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강압감을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미울 정도로 그랬대, 한마디로. 그런데 4개월 딱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하는 말이 와, 공법이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다. 얘기가 쉬는 시간에 일부러 선생님 들으라고 좋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자꾸 나와요, 한마디로. 내가 싱긋이 웃으면서 뭐라 카드노? 시간이 흘러가야 된다, 안 카드나? 이렇게 하고 내가 묻고 말지만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토를 자, 효율적 경제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먼저 계획을 짭니다. 계획을 짜서 거기에 맞게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럼 이용이 뭐냐? 이용의 양태가 세 가지. 개발과 뭐라 그랬어? 정비와 뭐다? 보전이다. 개발과 정비와 보전. 그럼 개발이 뭐냐? 산을 깎고 논밭을 밀어서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땅으로 이렇게 조성해 주는 것을 우리가 가장 전형적인 개발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개발. 그래서 우리가 배우기를 이걸 개발을 건물 토토토라고 배우셨습니다. 생각이 납니까? 자, 건축물을 건축하고 물건을 쌓는 것도 개발이고 토지를 형정 변경하는 것도 개발이고 토석을 채취하는 것 그리고 토지를 분할하는 것도 개발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런 개발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뭐를 전제로 개발해야 되느냐?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전제로 깔고 개발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럼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하냐? 토지에다가 용도를 정해줍니다. 이게 바로 용도적이죠. 토지에다 기본적인 뭐를 정해줘? 용도. 개발 용도 따로, 보전 용도 따로. 먼저 크게 이렇게 나눈 거야. 그럼 개발 용도는 도시지역이야. 보전 용도는 도시지역 밖이야. 이걸 생각하란 말이야. 도시지역 밖이 뭐냐? 관농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야. 이거는 원칙적으로 뭐 해야 돼? 보존해야 될 그런 땅이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도시지역을 다시 또 나눠. 자, 도시는 사람이 인구가 집중적으로 모여 있거나 산업이 집중적인 지역이 이런 지역이 도시지역이다. 자, 그런 지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주거지역이 잠자고 우리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지역. 그 다음에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공업지역. 그리고 또 즐기고 시장을 보고 해야 되는 상업지역. 그 다음에 그 도시 가운데서도 녹지 공간이 필요하니까 보존해야 되는 녹지지역이다. 주, 상, 공로. 이렇게 이제 그 하나하나 이걸 외우지 말고 머릿속에 수판처럼 그려보라고. 우리 집사람이 제1여상 나와가지고 그 옛날에 할 때 주판 있잖아, 주판. 이게 암산 6단. 그 내가 옛날에 학원 할 때요. 선생들이 40명이 넘었어요. 내 학원에. 고시학원에 했으니까. 그럼 그 월급을 다 그 격리 아가씨가 주판, 이거 주판이 아니고 뭐야, 이거.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맨날 며칠 일주일 동안 작업한 걸 들고 와서 침대에 머리맡에 같이 누워가지고 여보, 맞는 거 한번 확인해봐. 같이 누워서 이 침대에 비해가 내가 부르는 거야. 부르면 내 부르는 게 딱 끝나면 답이 턱 튀어나와요. 나 이미 계산기 다 확인하잖아. 정확하게 맞는 거야. 야, 그 암산 6단이 이렇게 진짜 대단한 걸 나 처음 알았다니까, 한마디로. 나는 문과계통이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참 신기하다 하는 걸 내가 느꼈는데 뭐 얘기하다가 결국 마누라 자랑하고 하고 하니까 아이고 참네 진짜. 자랑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안 오랬던 간에. 자, 어쨌든 간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땅에다가 용도를 정하는 거예요. 뭐를 정해요? 그 용도를 정해서 기본적으로 도로, 공원 이와 같은 기반시설을 뭐 해줘? 깔아줘야 돼. 맞죠? 자, 이걸 염두하고 우리는 개발을 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단일 용도로 하지 말고 복합 용도로 개발하자. 무슨 개발? 복합 개발을 하자. 이렇게 여러 가지 주어기능, 상업기능, 환경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섞여 있는 그런 복합적인 개발도 필요하더라.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이 지구단위 계획. 무슨 말이냐? 이거를 정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 그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은 우리가 지구기사지라고 다 같이 지구기사지 시작. 지구기사지가 뭔지 알았죠? 그럼 지구기사지에서 도시군계획 사업이 세 가지가 있어. 사업이 도시군계획 사업, 개발사업, 무슨 사업? 정비사업이 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정비는 도시가 만들어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도시가 노후화돼. 노후화된 도시를 철거해가지고 다시 재건하는 거야. 이게 바로 뭐다? 정비다 이게. 그러면 정비는 뭐냐? 정비는 한마디로 철거라고 보면 돼. 뭐라고요? 토지의 정비는 철거하는 거야. 철거해가지고 건물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땅으로 바꾸는 게 이게 바로 정비라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았죠? 그럼 개발은 건물을 건축할 수 없는 땅을 건물할 수 있는 땅으로 조성하는 게 개발이고. 이해돼요? 그러면 정비는 있는 건물이나 이런 걸 부숴가지고 다시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경우로 다시 바꾸는 걸 뭐라고? 정비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토지의 정비라고요. 자, 그 다음에 보존은 농지고 하는 거죠. 보존은 거꾸로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로 유지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건물을 못 세우게 하는 거.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게 하는 거.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는 땅으로 유지하는 것. 이걸 뭐라고? 보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 보존에 관련된 것이 우리가 토지에서 농지법이 있어. 뭐 법? 여기 정비에 관한 것이 무슨 법? 도시정비법. 자, 개발에 관한 것은 국계법하고 무슨 법? 도시개발법. 국계법하고 무슨 법? 도시개발법이잖아요. 그럼 국계법의 사적 개발은 허가 없이 개발하는 거잖아. 개인이 개발하는 거니까 이거는 무조건 뭐 받고? 허가 받고 하는 거고. 공적인 개발은 도로공원 까는 거니까 계획에 의한 개발이고. 뭐에 의한 개발? 계획에 의한 개발은 공적 개발. 허가를 받아서 개발하는 거는 사적 개발. 무슨 뜻인지 알았죠?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리고 그럼 여기 도시군계획 사업에서 도시개발 사업은 공적인 개발이야, 사적 개발이야? 공적이지. 공적은 뭐에 의한 개발을 해서? 계획에 의한 개발. 뭐에 의한 개발? 계획. 그럼 여기 계획이 뭐가 있어? 이거 있지. 또 뭐가 있어? 이거 있지. 맞죠? 그리고 환지 방식이 할 때 또 뭐가 있어? 여기서 환지 계획이 있어. 무슨 계획이 있어? 그래서 계획에 의한 개발. 이게 바로 공적 개발이야. 그럼 사적 개발은 계획에 의하지 않은 개발. 계획에 의하지 않으니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를 받고? 시장 권세 뭐 받고? 감독 받고 허가 받는 거야. 뭐 받았어? 그래야만 난개발을 막을 수 있어. 그럼 결국은 토지는 딱 포인트가 가장 큰 그림이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개발을 할 때는 뭐를 방지한다? 난개발 방지. 그게 주 목적이야. 토지는 이것밖에 없어. 한마디로. 그게 세 가지 개발 정비 보조이다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 도시군 관리계획이고 그걸 담고 있는 그릇이 이 5가지고 지구기사지고 거기에서 나누어서 나와지는 게 2가지가 나오죠. 개발법, 정비법. 그럼 이 법은 국계법의 자식이야. 무슨 법? 국계법의 자식들이라고 아시겠어요? 이 자식이 너무 장성하니까 분가시킨 거야. 너무 원래 국계법의 내용인데 국계법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인데 너무 크니까 분가시켰다고요. 너 나가 이렇게 해서 개발법 따로 주고 정비법 따로 줘가지고 여기는 개발, 여기는 뭐하고 정비 이렇게 하는 거야.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게 오늘 이거 보자. 무슨 법? 도시개발법. 자, 도시개발법이 뭐냐? 자, 한번 보자고요. 도시개발법 213쪽의 목적에 보니까요. 총칙에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 줄치고 계획적 체계적 도시개발 도모 213쪽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줄치고요.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을 무슨 법이다? 도시개발법이다. 이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용어를 먼저 알아야 될 게 딱 2가지. 도시개발 사업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
도시개발 사업. 그럼 여기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먼저 요걸 정해주겠죠. 요걸 정해주는데 그게 뭐냐? 그게 도시개발구역이에요. 무슨 구역? 뭐를 정한다고요? 도시개발구역을 미리 정해놓고 그 구역 안에서 행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 도시개발사업이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도시개발사업은 반드시 어느 구역 안에? 자,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안에서 주거, 상업, 산업, 정보통신, 생태, 문화 다 한번 적어볼게.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 요 사업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도시개발사업. 무슨 사업? 자, 그러면 반드시 도시개발사업은 어느 구역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나 상업이나 산업이나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 뭐하고? 단지하고 뭐?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 이 사업을 우리는 무슨 사업이다?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건.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 도시개발구역부터 보면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이 도시개발구역이고, 그 다음에 개발사업은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이러이러한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도시개발사업이다. 그럼 여러분 도시개발사업은 개발구역 안에서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 그 사업이 우리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도시개발사업의 종류를 이야기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등이니까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한 50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아시겠어요? 이러한 단지나 이러한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 이게 무슨 사업? 도시개발사업.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은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니까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원리는 단순해요. 원리는 단순하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이렇게 하고 보면 돼요. 자, 그럼 국계법하고 이 법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일단 제가 어머니와 자식 관계다. 모자 관계라고 했습니다. 무슨 관계? 모자 관계. 국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이 말은 국계법이 어머니잖아. 용어를 말로 고치자. 자, 국계법에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그럼 이 법이 뭐냐? 이 법이 도시개발법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적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국계법의 자식이 도시개발법이다. 자, 근데 이거 옛날에 한번 나왔어. 어떻게? 거꾸로 뒤집었어. 도시개발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국계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국계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이렇게 문제를 내가지고 그걸 또 자 읽어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 책을 하나도 안 읽었다는 거야. 그럼 틀린 거잖아요. 거꾸로 뒤집어졌으니까. 이해되시죠? 이런 걸 이해하시고. 관리계획의 도시군계획 사업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도시군계획 사업의 하나입니다. 근데 아까 도시군계획 사업이 세 가지.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이거하고 자 개발사업하고 무슨 사업? 정비사업.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도시군계획 시설 도시군계획 사업이라 하는데 그 사업 중에서 두 번째 이게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수당이 공용환지와 공용수용 줄쳐드시죠. 도시개발 사업은 토지 등의 공용수용과 환지방식 및 혼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므로 그 중심적인 수단은 물적 공용부담 중에 줄쳐드시고요. 공용환지와 공용수용을 전제로 한다. 자, 여기 볼게요. 아까 도시개발 사업은 이 수용방식하고 환지방식이 있어요. 자, 수용이 뭐예요? 택지를 집단적으로 조성을 해서 공급해 주는 게 수용방식이에요. 여기에 중심수단이
공용 수용이죠. 공용 수용권이고요. 자, 환지 방식은 뭐냐? 토지를 교환하는 거예요. 한 땅 대신에 새 땅을 주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공공시설을 한꺼번에 정비하는 사업이 우리가 뭐냐? 환지 방식이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일단 여러분 생각해봐. 토지 수용에서는 뭘 떠오르냐? 참, 이 법이 참 재밌어요. 수용을 할 때는 많은 돈이 들죠. 수용은 뭐냐? 그림에 보다시피 여기 있는 이 땅을 요렇게 바꾸는 거야. 그럼 여기서 자, 하나는 3억짜리고 하나는 5억짜리예요. 자, 이 사람이 땅을 갖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정비를 했죠. 새로 새 땅을 만들어서 이 5억짜리는 여기, 자, 3억짜리는 여기, 요렇게 이제 땅을 확 밀어가지고 5억짜리한테 돈 내주고 내보내는 거야. 나가. 너 돈 줄 테니까 나가. 내보내고 여기다 새로 딱 정리해가지고 이 땅에다가 전부 다 분양을 하는 거죠. 조성된 토지를 공급해주는 방식이 바로 수용이다. 그럼 환지는 이 사람들에게 돈 주고 내보내는 게 아니고 그 땅에다 그대로 이전해주는 거, 옮겨주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바로 환지고. 그럼 여기는 수용이니까 자, 많은 돈이 필요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토지 수용 시기도 빨리 해주는 거죠. 도시개발법은. 그래서 다른 법은 이때 수용할 수 있어. 언제? 다른 법은 이때 수용 시기야. 토지를 수용할 수가 있는데 도시개발법은 공적인 사업이니까 이때부터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 시기를 앞당긴 말은 공적인 사업에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땅값이 덜 오르기 전에 저렴한 가격으로 사업 시행자가 수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공법상에 알면 재밌죠? 국도정주 좀 이따 비교될 거예요. 국계법에 도시군객시설 사업할 때 토지 수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정비 사업할 때 수용할 수 있어요. 주택 사업할 때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요때 수용하는 거야. 실시객 인가 이후에 땅값이 한창 오른 다음에 수용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은 땅값이 덜 오르기 전에 저렴하게 수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왜? 비용이 많이 들고 도시개발 사업은 공공사업이고 소규모 개발이야 대규모야. 대규모 개발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돈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수용 시기를 정해주고 또 민간이 토지를 수용할 때 민간이 수용할 때는 면적의 3분의 2의 땅을 여기는 소유해야 돼요. 이제까지는 여기 봐요. 이제까지 여기는 동의 요건이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동의는 면적의 3분의 2의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예요. 여기 소유하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민간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때 그때는 3분의 2의 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수용해야 돼요. 자,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거 두 가지 조건이 여기 나오고 국계법에 이 도시군객 시설사업할 때 나와요. 시설사업할 때 지난번에 내가 강의했잖아. 민간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한다. 자, 민간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한다. 이럴 때는 시행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면적의 얼마, 3분의 1의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라. 그래서 내가 3분의 2의 소유를 하는 경우를 내가 뭐를 예를 들었냐. 용인 에버랜드 공원을 얘기 들었다고요. 에버랜드 공원 누구 거야? 삼성. 그 공원은 기반시설이잖아. 맞잖아요. 공원. 그러면 삼성이 3분의 2의 땅을 뭐하고 있는 거야? 소유. 삼성 거잖아. 소유하고 있어야 그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바로 여기서 볼 수 있었던 내용이야. 그 똑같은 거지 한마디로. 이해돼요? 자, 우리 김 사장님 어쩌게 뭐 하셨나? 내가 차근나근한 목소리 하니까 눈가에 눈이 꺼불. 이 항우 장사도 이 눈꺼풀 감길 때는 못 당하거든요. 눈이 껌뻑껌뻑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토지 수용은 여기다가 이렇게 소유하고 총수의 얼마 2분의 1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토지 상환 채권이 여기서 발행이 되고 그 다음에 선수금 전부 다 돈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수용 방식이.
토지상환 채권은 뭐예요? 땅값 대신에 뭐로 주겠다? 일부를 땅으로 주겠다 이거잖아. 보상금 대신에 뭐로 주겠다? 땅으로 받겠다 이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시행자가 수용해서 사업을 할 때 돈이 많이 드니까 이런 머리를 짠 거야. 이게 토지상환 채권이라고. 아시겠죠? 그리고 시행자가 돈이 많이 드니까 미리 땅값을 미리 받도록 선수금 땡겨서 받도록 시행자에게 권한을 주는 게 이게 무슨 금? 선수금이라고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제도를 거기다 맞춰놓은 거라고. 아시겠죠? 이걸 모르고 무조건 외우고 있으니까 그러면 공법이 되냐고요. 한마디로. 그래 놓고 누구 탓하느냐? 자기 머리를 탓을 했다가 선생 탓을 했다가 그러다가 한 세상 다 보내 맨날 타다가 볼일 다 탓하다가 그러면 그런 사람은 평생 뭘 해도 못해. 안마들 탓하지 말고 내 탓이요 받아들이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나도 옛날에 그랬어. 남 탓을 많이 돌렸어. 근데 내가 믿음을 가져보니까 아이들 하니까 한마디로 내가 많이 고쳐야 되겠다 해서 내 탓으로 많이 돌린 거야. 한마디로. 뭐 얘기하고 잔소리하고 지금 바쁜데 아무튼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요. 이게 무슨 사업이라고요? 자, 도시개발 사업이 뭐야? 딱 눈 감고 보지 말고 자꾸 보려고 애쓰지 마.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어느 구역 안에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단지나 시가지 조성하는 사업 끝. 이게 무슨 사업? 도시개발 어떤 단지? 주거단지, 산업단지 이거잖아. 도시개발구역 안에 주거, 상업, 산업,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 기능을 가지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 이 사업이 무슨 사업? 도시개발 사업이다. 끝. 이 사업은 공적인 사업이다. 맞죠? 그러니까 공적인 사업이니까 대규모 개발이야.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사업하는 거야. 뭐 한다고? 계획. 그 계획을 정해놓은 게 토지용계획이 개발계획이야. 무슨 계획? 개발계획에 맞게 이 계획에 맞게 실시계획을 정하고 이 계획은 앞에 이 계획에 맞게 해야 되죠. 그 이 계획의 상위 계획이 무슨 계획? 도시군 무슨 계획? 기본계획. 그 밑에 무슨 계획? 그 위에 무슨 계획? 광역계획. 그럼 이런 계획에 부합되게끔 이 계획을 짜야 되고 이 계획은 이 계획에 부합되게끔 실시계획을 짜야 되고 오케이? 실시계획에 따라서 방식대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거는 토지를 교환해 주기 위한 거니까 교환에 관한 계획이 따로 나와야 되고 그 계획이 무슨 계획? 환지 계획이고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럼 공부할 거 이것밖에 없잖아요. 여기 몇 문제 나와? 6문제 나와요. 한번 오늘 한번 보라고. 국계법 공부하고 나니 얼마나 수고를 한게.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갑니다. 교재 215페이지. 개발계획의 수립입니다. 여러분 먼저 물어볼게요. 개발계획을 먼저 짜요? 구역을 먼저 지정해요? 네? 달걀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뺑아리가 먼저예요. 죄송합니다. 뺑아리가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네? 달걀이 먼저죠. 그죠? 병아리. 자, 봐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지 말고 여기는 선생님이 여기 플러스라고 해놨잖아요. 뭐라고? 플러스. 그럼 같이 한다는 말이죠. 뭐라고요? 이 도시에, 이 지역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떤 도시로 만들겠다는 그림이 그려야지 여기 주거도시로 하자. 학동지구, 사지구, 학정지구, 죄송합니다. 학정지구. 저기 반야월 혁신도시, 테크노폴리스 무슨 지구 무슨 가자 하잖아요. 그럼 서울에 지금 판교, 1판교, 2판교, 3판교, 지금 4판교까지 나와요. 맞다 가잖아 지금 전화기가. 1판교, 2판교, 3판교, 4판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런 할 때 거기 판교는 무슨 도시냐? 국가가 도시개발한 거야. 뭐라요? 원래 목적이 뭐예요? 첨단 산업 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거였어. 근데 그걸 하면서 주변에 주거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뭐 한 거야. 자, 이런 도시개발은 단일적으로 될 수 없어. 전부 다 복합적이야. 뭐라고요? 복합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거기능, 상업기능, 업무기능 한꺼번에 늘어나야 집중적으로 자급자족이 이루어지지. 자족도시가 되잖아. 한마디로. 맞죠? 알았죠? 그리고 그래서 규모가 얼마야? 330 이상은 자족도시가 되도록
100만 평 이상일 때는 여러 가지 주거상호, 위탁, 유락 이런 기능이 다 복합적으로 짜야 돼야 그게 도시개발 사업이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오늘 처음 오신 우리 두 번째 나도 알아 두 번째. 자 그럼 215페이지. 자 개발계획의 수립. 지정권자는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자 여기 좋죠. 개발구역을 뭐 하려면 지정하려면 해당 개발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니까 개발계획을 짤 때 구역을 같이 지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발구역 계획은 구역 지정과 동시에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내가 친절하게 메모까지 해줬잖아요. 언제 수립해요? 원칙이 동시야. 아시겠죠? 옛날에요. 여러분 봐봐. 자 우리가 부원적으로 말하면 서울에 있어요. 뺑 돌아가면서 서울 주변에 천당 밑에 분당. 천당 밑에 분당 언제 만들어졌어요? 분당 언제 만들어졌어요? 노태우 대통령 때 그 올림픽 유치하고 200만 원 건설 했잖아요. 2000년도. 맞죠? 그리고 그 옆에 평촌, 중동, 그 다음에 부천, 그리고 경기도 일산.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신도시가 만들어진 게 1기 신도시야. 맞죠?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지역에다가 2기 신도시를 또 만들었죠. 거기서 이제 판교 신도시가 바로 여기죠. 판교. 서울 바로 밑에 거기 판교. 판교는 국가가 개발한 거야. 뭐가 개발했다고요? 그 판교 신도시 만들 때 후보 지역을 미리 판교 신도시를 발표를 해본 거야. 건설부 장관이. 미리 발표하니까 장소는 어딘지도 모르고 계획을 발표해본 거야. 그러니까 언론에서 후보지를 수도권의 후보지 될 만한 지역을 6군데를 찍어가지고 신문에 내본 거야. 그 중에 경기도 오포 뭐 저기 어느 지역 동탄 뭐 이래가지고 후보지 쫙 나왔는데 이 지역이 땅값이 엄청 뛰어보는 거야. 신문에. 확정도 안 냈는데. 그러니까 그거 발표했다고 그 당시 건설부 장관 아웃됐어요. 시끄럽게 만들었다고. 뭔 말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계획을 미리 고시하면 안 돼. 그러니까 계획과 동시에 뭐를 정해야 돼. 개발구역을 같이 지정해서 고시하는 게 원칙이라 이게. 그런데 예외는 있어요. 미리 구역을 정해놓고 나중에 계획을 짤 수는 있습니다. 선구역 후계획은 나오는데 선계획 후개발구역은 없다고요. 내 말을. 아시겠죠? 계획과 개발은 같이 구역을 정해야 되는 것이지 선계획 후개발 계획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선구역 지정 후계획은 나오는데 이해됩니까? 알아서요? 좋아요.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개발계획과 구역은 동시에 한다. 예외. 개발계획 단계적 수립이다 라고 해놨죠.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공모의 동그라미. 공모가 뭐예요? 그렇죠. 공개 모집이에요. 그럼 여러분 공모하거나 다음으로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줄쳐 두시고 지정한 이후에 개발계획을 뭐 할 수 있다? 수립할 수 있다. 이걸 선구역 지정 후계획이잖아요. 맞죠? 그럼 그걸 뒤집어서 선계획 수립 후 구역의 지정은 없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 말을 잘 이해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자연녹지지역 줄여두시고 박스. 생산녹지지역. 근데 생산녹지지역이 개발구역에 지정이 되려면 30% 이하가 돼야 돼요. 30% 이하. 자 그 다음에 도시적 외의 지역. 여러분 도시적 외의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관, 농, 자. 무슨 지역?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국가균형 발전, 국가균형의 동그라미 발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역. 그런데 거기에 무슨 지역은 제외?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뭐한다? 제외한다. 거기까지 놓치지 말고. 그 다음에 주거상업 공업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거상업 공업적 면적의 합계가 전체 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30% 이하이죠. 자, 그럼 그 30% 내가 굵게 선생님이 굵게 글자를 표시해 놓은 걸 동그라미 한번 쳐봐요. 동그라미 치니까 이 말이 되네요. 문장 한번 봐요. 다 같이 공자생도 30국 시작.
굵은 글씨만 동그라미 철학했잖아. 공이 뭔데요? 공모. 굵은 글씨 때 있잖아요. 자가 뭐예요? 자연녹지. 생이 뭐예요? 생산녹지. 도가 뭐예요? 도시적 바깥에. 30%가 뭐예요? 5번 주상공이 전체 면적의 몇 프로 이하? 30% 이하잖아요. 맞죠? 그럼 요거를 묶어봐요. 자생도 30%. 자생도 30%. 이렇게 묶어놓고 여기다가 보전이라는 말을 써봐요. 무슨 용도?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바깥에. 도시적 바깥은 관농자잖아요. 그리고 주거상업 공업적인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라는 것은 100만 제곱미터인데 주거상업 공업적이 30만이고 나머지 70만은 보존 용도다. 그러면 이것도 포함이 돼 있지만 개발 용도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거는 오히려 보존 용도로 봐주겠다 이거야. 무슨 용도? 보존 용도.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에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구역을 정하는 경우 이때는 미리 뭐 정해놓고 구역을 미리 정해놓고 나중에 뭐 할 수 있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선구역 후계획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한번 노래 한번 해볼까요? 시작. 공자생도 30곡 시작. 입에 익어야 돼. 공자생도 30곡 시작.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이해시킬게요. 한번 봐봐요. 제가 안 봐도 좋아요. 여러분, 개발 계획의 안을 공모한다는 것은 구역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정해지기 전에 하는 거예요? 계획 안을 공모한다는 것은. 그렇지. 여기다가 여기인데 여기를 어떤 도시로 만들려고 하나 한번 계획 좀 짜봐라 이거잖아. 그러니까 미리 구역이 정해진 거 맞죠? 따질 거 없잖아요. 두 번째.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바깥에 주거상업 공업적이 전체 면적의 30% 이하밖에 안 된대. 그럼 이런 거는 그 주거상업 공업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전체에서 30%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무슨 용도로 봐주겠대? 보존 용도. 보존 용도는 급해 안 급해? 보존 용도는 당장 개발에 계획이 급해 안 급해? 안 급하잖아. 이때는 미리 구역을 딱 정해놓고 땅값이 덜 오르기 전에 에? 미리 땅값이 오르기 전에 구역을 딱 정해놓고 계획을 차츰차츰 단계별로 수립해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러나 거꾸로 해봐요. 거꾸로 해봐요. 계획을 미리 고시하고 나중에 구역 정하면 땅값이 오를 대로 오른 상태에서 구역이 정해지잖아. 맞죠? 그럼 개발을 되겠어? 못해요. 그러니까 선구역 후계획은 있어도 선계획 후개발 고시는 없다 이 뜻이야. 알아서요? 그 말뜻을 잘해요. 어떤 책에 보면 계획이 먼저라고 분명히 우기면서 저자가 그렇게 적어놓은 것도 있어요. 그 사람은 개발이라는 거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봤을 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원리를 모르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공자생도 30곡 시작. 저 성함이 어디 되죠? 미정씨? 예. 미정씨 요거 이해돼요? 안 되지. 그럼 빨리 물어야지. 왜 그냥 넘어가? 뭐 그렇지. 이거 뭐요? 몰라. 자, 그럼 보자. 그게 4번이잖아요. 국토부 장관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지역이래. 자, 이게 뭐냐. 이거 설명할 때 잘 들으세요. 한번 딱 하면 이게 중복되는 내용이 자꾸 나와요. 뭐 같아요? 오, 내 이런 그린 솜씨를 피카소의 그림을 이해하다니 감사해요. 이게 어디냐? 경부라인.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라인이라고요. 장선씨, 경부고속도로 언제 만들어져서요? 장선씨 어릴 때 만들어졌었겠네요. 75년도에 만들어졌어요. 75년도에. 이거 만들어져서 이것 때문에 우리 서울에서 이쪽 라인에 사는 사람들 대구, 부산, 대전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래 안 그래요? 별로 투정하지 마세요 지금.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가 많아요? 여기
호남 평야, 평야 논이 많지. 여기는 산악지대고, 오케이? 이래요? 그럼 여기는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쪽도 개발해야 이쪽도 개발해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는 평야가 많으니까 주 장관이 농림부 장관일 것이고 여기는 문화관광단지가 많으니까 문화관광부 장관이 될 것이죠. 맞죠? 거기 읽어봐요. 중앙행정기관장과 뭐하여 협의하여 구역을 정한다고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미정씨 빨리빨리 대답해요. 맞아 안 맞아? 4번 읽어보라니까 국토부 장관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역이라고 돼 있잖아 지금.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 농지가 많잖아 평야니까. 그럼 여기 농림부 장관이 농공단지 하나 만들고 싶대. 무슨 단지? 그럼 농공단지는 도시개발 사업이 아니야. 도시개발 사업. 단지나 뭐를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야? 도시개발 사업. 맞아? 맞아. 맞죠? 그럼 이럴 때 농림부 장관이 누구하고? 국장과 뭐 했어? 협의해서 이런 단지나 시가지를 뭐 한다? 조성을 하려고 한다. 이럴 때는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이거지. 아시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문화관광부 장관이잖아요. 맞죠? 이럴 때 여기다가 관광단지를 써한다. 무슨 단지? 그럼 관광단지 단지 맞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생태도시로 한대. 예? 문화단지로 한대. 오케이? 이렇게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구역을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국장이 서로 협의해서 구역을 정한다. 이럴 때는 미리 뭐 해놔놓고 구역 정해놓고 나중에 계획을 단계별로 예산에 맞추어서 짤 수가 짜고 거기에 맞게 계획을 개발을 할 수 있다 이거야. 아시겠죠? 이게 바로 선구역 지정 나중에 뭐 할 수 있는 거? 개발 계획을 짤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미리 구역을 정해놓고 계획을 짠 거는 딴 거 없어. 공모에 의한 거. 두 번째, 보존 용도인 거. 무슨 용도? 보존 용도인 거. 그 다음에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경우. 이런 크게 세 가지 경우. 이때는 급할 게 없어. 급할 게 없으니까 땅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구역을 딱 정해놓고, 오케이? 정해놨잖아. 구역을 정해놓고 거기다가 나중에 계획을 짜도 상관없다.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단계별로 계획을 짤 수 있는 미리 구역을 정하고 나중에 단계별로 계획을 짤 수 있는 그런 구역이다. 이게 바로 그 경우입니다. 그래서 공자생도 39. 시작. 공자생도 39. 자, 그 다음에 개발계획의 공모, 공개 모집은요. 미리 공고를 해야 돼요. 맞죠? 미리 공고하고요. 응모를 주는데 응모기간은 90일이야. 응모기간은 며칠? 90일. 3개월이죠. 이렇게 응모기간을 주고 이렇게 공개 모집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개발계획의 변경. 지정권자는 직접이나 중앙행정기관장, 시장, 군수, 구청장 개발사업의 시행자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뭐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이 뜻이죠. 자, 그 다음에 환지방식의 개발계획의 수립 동의. 아까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요럴 때는 자, 미리 면적의 얼마입니까? 면적의 얼마? 3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의 동의인데 여기서 잘 중요한 거는 3분의 2, 2분의 1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잘 봐요. 3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와의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3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다. 그래서 그러니까 와는 동시요건이라 이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이걸 안 보고 그냥 숫자 3분의 2와 2분의 1만 외워놨어. 실험 문제 이래 나왔어.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방식 있는 지역에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라는 토지 소유자 또는 그 지역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니까 3분의 2분을 맞네? 하다가 한 문제 깨졌죠. 또는이 아니고 뭐야? 알았죠?
자, 환지방 시행하기 위해 개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또한 마찬가지고 예외적으로 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 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일 때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조합일 때는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그 지역 조합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찬성을 받아서 의결권을 제출하면 그걸 3분의 2, 2분을 동의받은 걸로 본다. 그럼 이거놈이지 뭐. 끝났어요. 그 다음에 동의자 수 산정 방법. 거기다 줄쳐놓으죠.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거기 들어봐요. 동의자 수 산정할 때는요. 일단 국공유지를 포함하느냐 제외하느냐 그것부터 봐야. 포함이라고 돼 있어요. 제외한다고 돼서. 포함입니다. 그 포함 줄치고요. 그 다음에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대요. 공유하고 있으면 누구를? 예? 제가 황금희 씨하고 제가 공동으로 땅을 하나 샀어요. 그러면 공유잖아. 이랬을 때는 대표자 누구를? 한 명을 동의자로 보는 거야. 대표자 한 명. 아시겠죠? 근데 구분 소유권이 있어요. 뭐가 있어? 구분 소유권이 있으면 무조건 각각이에요. 이게 공식이야. 책 보지 마, 이제. 자, 머리 봐. 동의자 수 산정합 딱 보면. 국공유지를 뭐 한다? 포함. 환지 방식일 때만 포함해. 수용 방식일 때는 국공유지 제외야. 그것도 이해하라고. 환지 방식일 때는 뭐다? 포함. 수용일 때는 제외야. 아시겠죠? 자, 그리고 공유자가 있으면 대표자 한 사람이야. 그 다음 구분 소유가 있으면 각각이야. 그것만 기억하면 돼. 아시겠죠? 이게 공식 다 똑같으니까 그대로 이해하면 되고 나머지는 혼자 읽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개발계획의 내용이에요. 자, 개발계획은 거기 들어봐요. 이거 책 보고 머릿속에 외우지 말고. 아, 맞네. 아이고, 머리 아파. 개발계획이 뭐냐고요. 개발계획이 뭡니까? 생각 안 하지. 개발구역 안에서 이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이 무슨 계획이야? 개발구역 안에서 개발 사업하기 위한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고요. 개발계획이다. 그래서 개발구역 안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토지 이용 계획이다. 그게 무슨 계획이다? 개발계획. 아, 그럼 여기서 개발 사업을 한다. 아, 이거를 주거단지로 조성하자. 여기는 복합단지로 하자. 여기는 산업단지로 하자. 여기는 생태도시로 하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업의 방식, 시행자, 시행기간, 그죠? 면적, 규모, 위치 이걸 기본적으로 정하고 거기다가 인구, 경제, 사회 이게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 거야. 환경계획, 그 다음에 또 보건계획, 복지시설 설치계획 이런 계획이 나오는 거야. 거기다가 자금 조달 계획 이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별도로 기반시설 깔기 위한 계획 이런 것 등을 정해 주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도시개발계획이라고. 무슨 계획? 도시개발계획. 그럼 이걸 보면 1번부터 구역의 명칭과 위치와 면적부터 5번까지 시행 방식까지 이걸 기본적인 거, 좋죠. 기본적인 개발계획이죠.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6번부터 13번까지는 계획에 관한 거. 6번부터 13번까지는 자 계획이죠. 어떤 거?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 환경보전, 보건의료, 기반시설, 재원조달계획까지. 자, 그 다음에 14번부터 15, 16, 17번은 동그라미. 14, 15, 16, 17 동그라미. 네 가지를 묶어서 거기다가 네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이때는 선구역 구계획의 포함. 자, 미리 구역을 정해놓고 나중에 계획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선구역 지정, 후계획 포함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미리 구역을 정해놓고 나중에 계획에 뭐 할 수 있다?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거다. 그게 바로 14번에 도시개발구역 밖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비용의 부담계획, 비용의 부담계획의 비용의 크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수용 사용의 동그라미. 16번째 임대주택하고 세입자의 동그라미. 17번에 순환개발의 동그라미. 체크했어요? 다 했어요? 자, 그래 놓고 거기 15번 끄트머리에 세부 목록에다가 동그라미 해놓고 거기다가 줄 딱 쳐. 세부 목록에 고시줄 쳐놓고 요때 4억
인정, 고시의 의제. 여기 적어. 자, 세부 목록 고시에다가 사업 인정 고시의 의제.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때부터 수용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수용식이다. 이렇게 메모해 주면 돼.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아까 내가 뭐랄까 땅값 오르기 전에 이때부터 수용을 할 수가 있다. 바로 그거예요. 세부 목록 고시 이때 수용할 수 있다. 아시겠죠? 다른 사업은 이때 수용을 하는데 즉 국계법, 정비법, 주택법은 이때 수용할 수 있는데 도시개발법에만 요때 수용할 수 있다. 왜? 땅값이 덜 오르기 전에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사용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바로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요 14번부터 15, 16을 요렇게 이제 묻기 위해서 자, 요거를 보니까 자, 계획을 짤 때 먼저 선 구역을 지정 후에 계획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계획사항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는 비수사 임순이다. 이렇게 나같이 비수사 임순 시작. 자, 14번 비용 부담에 관한 거. 15번 수용과 사용. 자, 16번 임대주택. 그리고 마지막에 16번 순환개발. 그래서 여러분 거기 14, 15, 16, 17. 그래서 비수사 임순 시작. 비수사 임순 이거는 먼저 구역을 정한 이후에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올라가요. 그 박스 위에 3번 개발계획의 내용에 본문 위에 빨리 봐요. 보니까 3번 개발계획 내용에 아니 217 넘어가지 말고 217페이지 본문 3번 개발계획의 내용을 보라고요. 개발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13호부터 몇 번까지 줄치고 13호부터 16까지의 규정의 사항은 개발구역을 뭐한 이후에 지정한 이후에 개발계획에 뭐 할 수 있다. 포함을 시킬 수 있다. 바로 그 뜻입니다. 알았나요? 그럼 여러분 선구역을 미리 구역을 정해놓고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게 비수사 임순 시작. 비수사 임순 이렇게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218페이지 개발계획의 수립의 기준입니다. 국계법에 따른 광역이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광역이나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된다. 아까 여기 이 그림이죠. 여기 이 개발계획을 짤 때는 일 봐요. 이거 짤 때는 여기 광역이나 기본계획 자, 이 계획에 부합되어야 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실시계획은 먼저 수립된 개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고 오케이? 이런 관계를 빨리빨리 아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목적이나 방식이나 인구수용계획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복합도시 기능의 조화 33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줄치고 몇만 평? 330만 제곱미터니까 평수로 몇만 평이에요? 100만 평이죠. 100만 평. 100만 평 이상인 개발구역에 개발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주거, 생산, 교육, 유통, 미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미락 등의 기능이 조화를 이루니까 여기는 한 가지의 기능 위주로 개발하지 말고 주거와 상업과 생산과 유통과 위락 이런 기능이 함께 조화를 이룬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자족도시. 무슨 도시? 그 안에서 벌어먹고 그 안에서 잠자고 그 안에서 즐기고 그 안에서 다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자족도시로 개발하라 이 뜻입니다. 알았나요? 100만 평이니까. 이해돼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복합기능이라 그 뜻입니다. 330만 제곱미터. 이해되시죠? 끝! 이게 바로 그 경우. 그 다음에 이런 계획의 수립의 기준과 방법은 누구가 정한다?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해놓고 조금 쉬었다가 살펴볼게요.